그래서 이걸 하려다가 내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단순 조화의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 변위를 보니까 삼각함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라고 놓으면 이게 단순 조화 운동을 기술하는 거란다. 그래서 그걸 봐서 가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변위랑 비례하는데 방향이 반대라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용수철이 바로 그런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수철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용수철에 달려 있는 게 바로 질량이 달려서 잡아당겼다 놓으면 진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진동하는 주기 혹은 진동수, 각진동수 우리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봤었죠. 근데 꼭 용수철에 질량이 매달려 있는 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그런 진동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철사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원판 이거 만들기 어렵겠네. 원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만 놔둔 다음에 이렇게 약간 돌려요. 약간 돌리면 이게 비틀어지죠. 여러분들 뭐 평소에 줄에 뭐가 감겨 있을 때 막 감겨 있으면 나무는 이렇게 풀리잖아요. 막 돌리잖아요. 그걸 약간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비틀림 진자라고 해요. 토션 펜들럼. 그래서 보면 이것도 여기 원래 거에서 원래 기준점에서 약간 진동을 하면 약간 놓으면 용수철의 후크의 법칙처럼 용수철인 경우에는 힘이 마이너스 kx였는데 회전인 경우에는 토크가 변위에 비례한 마이너스 복원력을 주고 이 경우에는 우리 힘 대신 토크 x 대신 테타를 주면 주기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주기는 우리 어떻게 썼죠? 지난번에 2파이 용수철인 경우는 k분의 m이었는데 여기서는 k 대신에 카파 m 대신에 i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거 아주 쉬운 예고. 이것보다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용수철뿐만 아니라 진자 길이 L인 경우 질량 M이 있는 경우 요거를 조금 놨다가 탁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요거의 주기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첫 시간에 차원 분석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 요거를 아무런 물리적인 현상을 도입하지 않고 다만 이 나오는 물리량들의 차원만 가지고서 요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앞에 있는 요 양을 못 구했는데 우리 이제 요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토크를 가지고 해요. 요게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 L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으면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F 중력의 사인 세타. 요게 운동 방정식을 쓰면 I 곱하기 알파죠. 각가속도를 쓰면. 물론 이제 세타가 여기 요걸 보면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세타가 있는데 세타에 비례해야지 사인 세타에 비례하면 이게 단순 조화 운동을 하지 않죠. 진동 운동을 하지만 단순 조화 운동을 하지 않는데 다행히 세타가 아주 작으면 사인 세타는 세타에 비례하니까 요거 세타라고 놓으면 mg 세타 mg 세타.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하려니까 막 헷갈렸는데 이걸 다시 쓰면 알파는 마이너스 i분의 L mg 세타입니다. 밑에 있네. 여기 부호가 빠졌네. 다음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뭐냐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랑 똑같은 형태죠. 이게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I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하면 요게 줄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ml 제곱이죠. ml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메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t는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눈 양이니까 2파이에다가 요거 역수 닿은 것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얘기를 할까? 굳이 할 필요는 할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세타가 작은 경우에 이렇게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데 각도가 커도 단순조화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사실 여기다 이렇게 사이클로이드를 이렇게 두면 사이클로이드가 뭔지 알죠? 굴러가는 때 나오는 그 곡선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가면서 회전을 여기서 하지 않고 사이클로이드에 이렇게 접하게 만들면 사실 주기는 똑같아지는데 단순조화 어쨌든 그건 이제 그런 거 우리 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물리진자, 피지컬 펜들럼이라고 해요. 그냥 진자가 아니라 나무 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못을 꽝 박아서 잘 흔들리게 한 다음에 놓고서 그놓으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피지컬 펜들럼이라고 해요. 물리진자라고 해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어봐. 요게 질량 중심, 매다른 점, 거리가 h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쓴 거. 조금 아까 쓴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까 뭐지? 여기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I 나누기 MGL, I 나누기 MGH 이렇게 쓰면 되죠. I는 어떤지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걸 보면 사실 이걸 측정하면 다음과 같이 되시죠.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 단순 진자를 아는데 물리진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랑 똑같은 주기를 갖는 단진자의 길이는 얼마나, 질량이 똑같으면, 질량이 똑같은 전체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단진자면 요거랑 주기랑 같은 게 같으려면 요 길이, 진자의 길이가 얼마나 되나? 그럼 요게 아까 G분의 L이면 됐었죠? 단순조는 G분의 L이니까 G분의 해당해서 L0야. 그럼 L0는 G가 MH분의 I죠. 이렇게. 요게 뭐냐, 요런 걸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더라? 회전 중심. 이게 단진자로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조화 운동을 배웠는데, 우리가 한 군데서 배운 사실을 알고, 다른 거에서 배운 사실을 잘 알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면 여러분들의 지식의 지평선이 좀 더 넓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물체가 원운동, 점입자가 이렇게 반지름 R인 곳에서, XM인 곳에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원운동을 하는데, X축에 시간 T가 0일 때 X축에서 각도가 파이였다가 시간이 T만큼 지나면 X축과의 각도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해요.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해요. 등속 원운동을 하면 그거의 X성분이 뭐지?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죠. 아주 재밌죠? 그럼 속도는?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속도는 요거에 접하는 방향인데 R 오메가니까 반지름이 XM이면 오메가 XM. 근데 이거의 이쪽 X 방향의 성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XM에 이거는 사인이죠. 이거 사인. 그런데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R 오메가 제곱에 역시 이쪽 성분은 보면 요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거 등속 원운동 하는 거 제껴놓고 요거만 보면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운동의 변이
속도, 가속도죠. 그래서 보면 등속 원운동을 해.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요 밑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두고 위에서 빛을 이렇게 비추면 요거의 그림자가 운동하는 거는 단순조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X축으로 투영, X축으로 등속 원운동의 X축으로 투영을 한 게 단순조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Y축에 대해서 투영을 하면 이게 사인이 되겠죠. 사인이 되면 요거 위상 상수만 바꾸면 되죠. 그 사인으로 되니까 다시 말하면 단순조화 운동의 등속 원운동의 X 방향으로의 투영은 단순조화 운동, 혹은 Y 방향으로의 투영을 하면 사인 YT는 어떻게 되는 거야? X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코사인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나? 2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죠. 자, 다른 걸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Y축, X축 방향의 투영과 Y축 방향의 투영은 전부 다 단순조화 운동인데 다만 위상상수가 다를 뿐이죠.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거꾸로 얘기하면 X축으로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거랑 Y축으로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 거를 위상을 갖게 하지 않고 이걸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만들면 두 개를 합하면 원운동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이렇게, 저게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우리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오, 좋네. 자, 이제부터 이제 단순조화 운동에서 이제 하나씩 넘어가는 거죠. 단순조화 운동이 근데 그렇게만 되나? 이제 하나씩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이 판을 넣는 다음에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 진동할 때마다 물이 운동을 방해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마찰 혹은 저항을 주죠. 그래서 이런 저항, 이렇게 감쇄 힘 혹은 감쇄를 우리가 줄이는 힘이 드래그 포스. 우리 전에 봤던 드래그 포스는 우리 빗방울을 할 때는 V 제곱에 비례했었죠. 그럴 때 B에 비례하는 양, B에 비례하는 양이 속도에 비례하는 양이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에 항상 반대로 작용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동 방정식을 써봅시다. 여기서 뭐냐면 x만큼 이쪽이 양의 방향, x만큼 늘어났을 때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받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받으니까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v, 요게 힘이 m이 가속도로 a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요걸 정리 이쪽으로 다 넘기면 m 가속도가 x의 2차 미분, b x의 1차 미분 플러스 kx는요. 요게 없는 건 봤는데 요게 있으니까 복잡해지네. 그다음 복잡해지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식이 나타났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x의 2차 방정식 이런 거 봤는데 이제는 뭐냐면 x의 미분을 하는 식이 나타났어요. 우리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의 미분의 차수가 제일 큰 게 얼마냐? 0차 미분, 1차 미분, 2차 미분이죠. 2차가 제일 많이 미분하는 항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일반 물리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안 푼다고 했는데요. 그쵸. 안 푼다고 했죠. 안 푼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대입해봐. 답이 잘 맞잖아. 외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요게 아주 쉬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그 테크닉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미분 방정식이 있어도 이렇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쉽게 풀 수 있는데 뭐냐면, 우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 감소에 드래그 포스가 없는 경우, B가 0인 경우 이거 봅시다. 이게 우리 잘 아는 단순 조화 운동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이게 A죠. A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를 이렇게 쓴 거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이야. 오른쪽이 0이면 좋아. 이게 뭐 상수나 이렇게 있으면 좀 힘든데 0이면 좋아요. 0이면 우리 어떻게 하지? 자, 이게 뭐 가만히 있어 봐. 두 번 미분했는데 더해서 0이 되려면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랑 비례하는 함수를 찾으면 되죠. 뭐가 있나? 코사인이랑 사인이지 뭐. 코사인 이거 대입하면 0이죠. 성립하죠. 사인도 대입하면 이거 성립하죠.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또 한 번 하면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니까.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두 개가 다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2차 방정식에는 이렇게 독립적인 답이 두 개 있어요.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은 n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대수적인 방정식, n차 방정식. 해는 일반적으로 n개가 있죠. 뭐 중근 같은 것도 다 따로따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적당히 더해도 이거 성립하죠. 요거 더해도 성립하죠. 그래서 가장 더한 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가 봤던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개하면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파이, 그게 코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는 양이고,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 그게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래서 사실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한 거는 원래 이 양을 적당히 더한 거예요. 적당히 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걸 풀 때 답이 요거라는 거는 선생님이 럭키 하셨네요. 왜냐하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잖아. 이거 집어넣어.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과 더해서 비례하고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임의의 미분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답을 짐작해서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푸나요? 이런 짐작을 하지 않고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짐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미분해서 이게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미분해서 자기 자신과 두 번 미분해서 더하면 0이 되려면 요거랑 요게 서로 비례해야 되지 않겠어요? 2차 미분한 게 비례해. 혹은 한 번 미분한 게 비례해. 비례하는 거는 지수함수밖에 없죠. 비례하는 건 지수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e to the iat. 어떻게 이 형태가 이런 형태인지 어떻게 아나요? a에다가 iat면 a가 실수면은 이게 복소수인데 이런 양을 어떻게 아나요? 가장 일반적인 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 작은 스몰 a를 실수라고 했나? 아직 안 했죠. a는 임의의 수예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돼야지 비례하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그러면 이게 임의의 복소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x는 답이 실수 아닙니까? 실수지. 근데 왜 이걸 쓰시죠? 그러네. 어떡하지? 가 아니고 일단 요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답이 나온 걸로 실수가 되도록 만들면 돼요. 실수가 되도록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요거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한 게 자기 자신과 비례해야만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대문자 a는 양쪽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킬 수 있고, 대문자 a가 0이면 안 되죠. 그러면 0이면 그건 물론 답이지. 답이지만 우리 그런 걸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죠. 우리 a가 0이 아니, 라지 a가 0이 아닌 거야. 요걸 집어넣으면 ia가 두 번,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이죠. a 제곱이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요거 본 것처럼, 그러면 e to the i 오메가도 답이고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도 답이야. 그럼 두 개를 적당히 더한 것도 답이 되죠. 이게 두 개 이렇게 더해야 된다는 건 소위 슈퍼포지션, 이게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소수인데요. x가 실수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일러의 관계를 쓰면 일반적으로 e to the i 오메가 t는 오메가 실수면 이게 복소수인데 실수 부분이 코사인 오메가 t, 허수 부분이 사인 오메가 t예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형태예요. 그래도 아직 복소수인데요. 그럼 이 중에서 실수 부분을 취하거나 코사인 오메가 t, 허수 부분을 취하면 돼요. 둘 다 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사인 오메가 t랑 사인 오메가 t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짐작으로 풀었지만 무식하게 풀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로 돌아가서 이것도 이쪽이 0이니까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을 더해서 0이 되려면 항상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0이 되려면 자기 자신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게 서로가 비례해야 돼요. 자기 자신과 미분한 것과 두 번 미분한 게 비례하는 유일한 함수는 지수 함수예요. 집어넣어. 역시 라지 a는 없어지고 m-a 제곱 플러스 iba 마이너스 1을 곱했네. 마이너스 1. 그래서 2차 이렇게 사실 요 테크닉은 뭐냐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미분 방정식을 대수적인 방법 2차 방정식으로 바꾼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바꿨는데 불쾌하지. 2차 방정식인데 개수가 복소수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우리 근해 공식을 쓸 수 있죠. a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b가 굉장히 큰 경우를 보지만 우리가 이게 그래도 대부분 진동을 하려면 b 제곱이 4mk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게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음수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2m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양수죠. 오! a가 이제 복소수네. 복소수인데 떴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잘 봐야지. 왜 여기다가 e to the iat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걸 쓰면 e to the 마이너스 이거랑 합하면 마이너스 2m분의 bt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스퀘어 루트 뭐뭐뭐뭐 t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거는 각각 곱한 걸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실수예요. 실수인데 지수 함수로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폭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거는 복소수긴 하지만 아까 걸 다시 쓰면 코사인과 사인의 적당한 합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거의 합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b가 0으로 가는 순간에는 요것도 1이 되고 오메가 프라임도 오메가 요런 걸 댐핑이라고 하는데 드래그 포스가 있는 경우에는 진동수가 약간 작죠. 작업점에 이렇게 주어져요. 교수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래? 이게 아까 그 식의 답이야. 어떻게 하나요? 대입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게 그 식의 답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나, 이걸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 이 그래프는 파이가 쉽게 0인 경우를 봅시다. 파이가 0인 경우는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t죠. 앞에 이게 없으면 그냥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t로 진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함수가 나타날 때 대충 그려봐야 되는데, 물론 매트매틱하나 매틀랩이나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쓸 기회가 있나? 매틀랩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지 않았으면 이게 수치 해석이나 혹은 뭐 방정식 같은 것도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무지 비싸죠. 그러나 우리 학교는 사이트 라이선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다 쓸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그리면 되죠. 그리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런 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b가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변할 거예요. 천천히 변하면서 엑스포넨셜리 감소하고 이건 막 진동을 해. 그러면 전체 진폭이 요걸로 주어지면 전체 그 진폭이 이렇게 줄면서 요 안에서 진동을 하죠. 그래서 요 앞에 요걸로 주어진 요 선을 우리가 엔빌롭 둘러싸고 있는 거, 뭐 윤곽, 뭐 엔빌롭, E가 있나 없나, 뭐 어쨌든 요렇게 놓고 안에서 막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진폭이 점점 줄어들죠. 진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뭐죠?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역학적 에너지가. 왜? 아까 말했던 그 드래그 포스 때문에, 아까 물 속에 그게 있다고, 판이 있다고 하면 물을 자꾸 저으면서 물에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 있죠. 그래서 줄어든다. 근데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내가 요거 B가 작다고 해서, B가 요거보다 작다고 해서 이게 양수인 경우를 봤는데 사실 B가 굉장히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그렇게 나누죠. 지금 여기 그린 건 요게 양수일 때죠. 요게 양수일 때죠. 요게 있는 게 양수일 때야. 오메가 프라임이 양수야. 여기 요거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게 오메가 프라임인데. 그럴 때를 우리가 언더 댐핑이라고 해요. 댐핑은 점점 줄어드는 걸 댐핑이라고 하는데, 언더 댐핑.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확 줄지 않고 그래도 아직 진동을 좀 해. 그러면 이게 음수면 어떻게 돼요? 아까 E to D 여기다가 이게 음수면 다시 I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뭐 어떻게 쓸까? 상수 감마 T 이렇게 비례하는 게 또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감소해. 진동하는 게 없어. 진동하는 게 없고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0이면 이게 없죠. 요거만 있죠. 크리티컬 댐핑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
서부 영화에서 항상 값싼 술집이나 이런 데 보면 문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얼굴만 가리는 문이 있죠. 그 문 탁 열고 딱 들어가면은 문이 털털털 쓰는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언더댐핑이죠. 다음과 같이. 근데 우리 이 이하권이나 이런 건물도 보면 약간의 언더댐핑이 있지만 열었다가 놓으면 와서 딱 닫히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거의 크리티컬 댐핑 혹은 오버 댐핑이에요. 그 자동차에도 자동차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그건 지금 얘기해야 되나?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길이 울퉁불퉁하면 바퀴가 막 흔들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가 있고 바퀴에 용수철이 달려서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밑에가 울퉁불퉁하면 자동차가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만 놔두면 이게 계속 진동을 하니까 타 있는 사람도 계속 진동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마차 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타는데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 있죠. 그 철학이 뭐냐? 되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차는 길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나는 길이 평평한 것처럼 부드럽게 달리는 승차감을 갖게 하고 싶다. 유럽 사람들의 철학은 길을 느낀다. 길이 울퉁불퉁하면 나도 울퉁불퉁하게 가고 싶다. 둘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유럽 차에서 이런 거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유럽 차는 서스펜션을 언더댐핑. 그래서 길고 거의 비슷하고 미국 자동차는 오버댐핑. 자동차가 지나가도 그 충격을 천천히 감소시키면서 다음 것이 가게 하죠.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뭐가 어려워졌냐? 단순 조화 운동을 시켰어. 근데 그거가 감쇄 운동이 생겼어. 그럼 오래 지나면 쓰죠. 이거를 바깥에서 밀어.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밀어요. 그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놀이터에 그네가 있는데 그네에 애가 타고 있는데 밀어. 그럼 그네가 진동을 하면 진폭이 크지 않으면 단순 조화 운동을 하죠. 근데 그네 끝에 요 경첩에 약간의 마찰이 있으니까 감쇄력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조화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흔들다가 가만히 있으면 뭐 오래 가지만 결국은 쓰죠. 그걸 밀어, 바깥에서 밀면 꼭 안에 있는 애가 동서고금을 막는 거가 하는 얘기가 뭐죠? 더 세게, 더 높이 하다 보면 야, 이걸 한 바퀴 돌릴 수 있을까, 얘를? 미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그네가 오는 거에 상관없이 내 맘대로 이렇게 밀면 그럼 그네가 어떤 때는 그네가 갈 때 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올 때 밀기도 하고 하죠. 그 연인끼리 그러면 맞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외부에서 먼저 이거부터 해요. 먼저 외부에서 진동을 시켜요. 외부에서 진동을 시키면 억지로 진동을 시키면 처음에 이거는 자기 그걸로 진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 걸로 진동을 하는 거는 결국은 감쇄 진동을 해서 없어져. 남는 건 뭐죠? 외부에서 강제로 진동하는 진동수에 맞춰서 진동을 해요.
이게 소위 단순 조화 운동에서 외부에서 강제 진동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기가 고유하게 딱 잡아당겼다가 딱 놨을 때 자기가 생기는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 건 결국 감소 진동에서 없어지고 남는 건 뭐죠? 외부에서 진동하는 걸로 돼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까 말한 그네로 하면 내가 외부에서 이것도 한 번씩 밀지만 진동수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올 때 밀고 어떤 때는 갈 때 밀고 해서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이 진폭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왔다가 갈 때 밀어야죠. 왔다가 갈 때 밀어야죠. 뭐죠? 그 그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랑 똑같이 맞춰주면 제일 진폭을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외부에서 강제 진동을 시켜주는데 조화 운동을 하는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고유의 진동수 오메가 혹은 오메가 프라임 그거에 맞춰서 외부에서 진동을 시켜주면 진폭이 가장 커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공명이라고 불러요. 레조넌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지금 오메가 D라는 게 드라이빙 프리퀀시라고 해서 외부에서 억지로 진동시키는 거고 이 오메가는 아까 우리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썼지만 그 B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오메가나 오메가 프라임이랑 거의 비슷.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랑 용수철 상수가 주면 외부에서 진동하는 거에 상관없이 고유로 진동하는 진동수가 있죠. 용수철인 경우에 그 오메가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고유의 진동수가 있는데 우리 외부에서 진동하는 이거를 아까 그네 밀듯이 내가 진동수를 조절을 하면 그게 1이 되는 경우가 고유 진동수랑 같은 경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하는 경우 그거보다 적게 하는 경우 보면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점점 처음엔 진폭이 작다가 거의 고유 진동수에 가까이 오면 진폭이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물론 요 B가 댐핑이 크면 클수록 요 위에 건 작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댐핑이 어떻든 간에 그런 현상이 다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명 현상이죠. 그래서 멕시코에 지진이 일어난 것도 있고 뭐 다리가 무너진 것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하나 얘기할까? 지진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리가 무너지는 게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둘 다 자연재해지. 약간 종류가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설명. 미국의 워싱턴주에 타코마 브리지라고 있어요. 세애틀 타코마 해군 기지가 많이 있는 곳인데 다리가 현수교가 있었어요. 현수교라는 거 알죠? 근데 이게 거기 이렇게 지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죠.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거는 바람도 막 하는데 바람이 가지고 보내는 외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진동수가 굉장히 여러 개죠.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의 고유 진동수랑 같아요. 그래서 강풍이 부니까 흔들리는 게 점점 커지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는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나폴레옹 이 군대를 진군시키는데 갑자기 나무 앞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널 때 발 맞춰 오다가 얘가 다리를 발 맞춰서 걸어가면 공명을 일으켜서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했던 게 뭐죠? 자, 지금부터 휴식. 10분 후에 다리 건너편에서 모인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진동에 대한 거는 다 봤고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예는 마찰이 없는 면에 양쪽에 똑같은 용수철 상수랑 길이가 똑같은 다형 같은 걸 놓고 질량을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게 전부 다
이렇게 묶어놨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평형 상태에 있어요. 요거를 잡아당겼다가 탁 넣으면 요거에 진동하는 진동수는, 각 진동수는 그래? 그럼 이거 생각해보면,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면 x만큼 늘어나면 이건 x만큼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잡아당기고 이건 밀겠죠. 그게 평형 상태에서 멀어지면 멀어지지 않는 쪽으로,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진동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감을 잡을 수 있지. 자, 그러면 힘은 이렇게 왔을 때 받는 힘은, 수평으로 받는 힘은 요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kx. 이거는 x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쪽 kx인데 방향이 이쪽으로.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kx. 이게 m이 a로 가는 거 아니야. 됐잖아. a는 마이너스 m분의 2kx죠. 단순 조화 운동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 2k 오버 m. 아니, 오메가가 다음같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힘이 마이너스 2kx니까 이건 마치 용수철 이렇게 잡으면은 용수철 상수가 2배인 것처럼 작용을 하죠.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똑같이 해보지 뭐. 내가 x만큼 느렸어. 역시 처음에는 평형 상태에서 두 개가 똑같은, 길이도 똑같은데 x만큼 느리면 x만큼 느리면 용수철끼리 서로 상의를 하면서 야, 나 늘어나지 않을 테니까 너만 늘어나라. 이러진 않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대칭성이니까 늘어나면 똑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x만큼 늘어나면 얼마씩? 2분의 x만큼씩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받는 힘은, 요게 받는 힘은 k 2분의 x야. 이게 주는 힘은 여기를 용수철을 주지 이걸 잡아당기지 않죠. 요거 잡아당기는 힘은 요 용수철이 2분의 x만큼 늘어난 걸로 받아요. 그러니까 a는 x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ma는 마이너스 2분의 kx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은 2m분의 k. 그래서 오메가는 k 오버 2m. 아까랑 반대죠? 반대라는 것보다 2가 여긴 분자에 있는데 여긴 분모에 있죠?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매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매달면 앞에 거랑 똑같은 거가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내가 너무 그림만 그려서 문제를 읽어야 돼. 질량이 스몰 m, 질량이 라지 m인 두 토막이 용철에 매달려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였는데, 요거에 밑에는 마찰이 없지만 스몰 m과 라지 m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μs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당겼다가 탁 놔요. 탁 놓으면 별로 그렇게 많이 잡아당기지 않으면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단순 조화 운동을 하겠죠. 근데 많이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위에 있는 게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체가 미끄러지기 직전까지의 그때의 진동하는 진폭의 최대 진폭은? 말이 어렵네.
잡아당겼다가 어디까지 잡아당기면 같이 붙어서 잡아당기지만 그거보다 좀 더 잡아당기면 위에 있는 게 미끄러지는 그 진폭이 얼마냐. 이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여기 작용하는 일체에 작용하는 힘이 수평이면 이게 중력, 그 수직항력이 있을 테고, 수직항력은 똑같겠지. 그 다음에 이게 최대로 잡아당겼다 탁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마찰력이 있을 텐데,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이쪽으로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미끄러지죠. 근데 MA는 만약에 여기가 X만큼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K, 이게 맞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가속도는, 그러니까 용수철에 의한 힘을 최대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제일 늘어났을 때죠. 용수철이 받는 힘이 제일 클 때가 제일 늘어났을 때죠.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직전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디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용수철이 받는 힘이 최대일 거랑 같아야 되냐 하면 끝점에서죠. 그러니까 끝점에서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으면 그때 거기가 바로 최대 진폭이 되는 거죠. 좋았어. 이제 말은 얻었어. 그러면 여기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USMG가 돼야 돼. 근데 이때 A의 맥시멈은, 아니 AM은 크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M이고, 근데 A가 얼마야? A의 크기가 얼마지? KX지 뭐. KXM은 M 플러스 M이 A지 뭐. 그죠? AM이죠. 다음 같이 주어지지. 좋았어. 다 됐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요게 MAM이 받는 힘이 USMG가 되면 되네. 요게 최대 되니까. 그러니까 M은 없애고 AM이 얼마야? AM이 6이잖아. M 플러스 M분의 KXM이 USG네. 요게 맥시멈일 때죠. XM은 K분의 USG M 플러스 M. 문제가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만 하면 우리 쉽게 풀 수 있죠. 좋았어. 이건 넘어가. 이건 뭐야?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속이 찬 균일한 원통. 속이 균일한 원통. 요 중심에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휘지 않나?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칩시다. 원판의 옆에. 그래서 요게 마찰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고 할 때 이 진동의 주기는 그렇게 복잡하네. 이거 어떻게 풀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나?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뭐지? 잡아당겼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서 XM만큼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그럼 x만큼 잡아당겼을 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 전체 시스템은 이게 뭐 잡아당겼다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kxm 제곱이야. 그러면 요 중간에 있을 때는 전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봐야죠. 용수철은 질량이 없다고 하면 용수철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은 포텐셜 에너지만 준다고 하면 용수철의 원판의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v, 요게 vcm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분의 1 m vcm의 제곱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을 써야죠. 질량 중심이니까. 근데 이건 뭐야? 2분의 1 오메가가 r분의 vcm의 제곱일 거 아니야. 속이 찬 원판의 회전관성은 2분의 1 m r 제곱 이지 않나? 이게 맞죠? 4분의 3이야. 4분의 3 m vcm의 제곱이에요. x만큼 있을 때니까 x만큼 있을 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3 m vcm의 제곱 m vc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 이게 주어지죠. 그럼 우리 운동방정식을 얻으면 돼요.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의 형태를 얻으면 되죠. 근데 이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또 하나 얻는 방법은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니까 ddt 4분의 3 mv 제곱 그냥 vcm을 제곱해 씁시다. ddt 2분의 1 kx 제곱이야. 이제 미분해 4분의 3 m 2배 v dv dt 이것도 미분해 kx dx dt 그렇게 복잡하네? 가 아니고 요게 v죠. 요게 a죠. 그래서 v를 없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 ma 더하기 kx가 0이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m분의 2kx야. 요게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2k 3m. 따라서 t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니까 2파이 스퀘어 루트 3m 나누기 2k. 요 에너지 보존을 쓰면 다음과 같은 식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 요거만 요 형태의 운동 방정식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형태의 운동 방정식을 얻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써서 했었고 지금 하는 거는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 요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이 해봤죠. 자, 그래서 진동이 끝나고 진동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파동을 해요. 앞에 있는 거는 오실레이션, 이제부터 웨이브를 볼 거예요. 파동에 대한 일반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파동의 특별한 형태인 소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뭐냐? 파동을 뭐라고 정의하냐? 파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처럼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던져서 딱 맞으면 물체가 직접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격을 멀어지게 하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체가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여태까지 입자들이 흔히 그래요. 가서 충돌을 하거나 이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하죠. 근데 꼭 입자가 여기서 가지 않고 직접 이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밧줄 같은 걸 팽팽하게 매달아 놓고 한쪽에서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는 게 이쪽으로 가죠. 여기에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이라면 전부 다 배웠을 노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언니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나무를 씹는 누나의 손등을 간지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물을 이렇게 흔들게 만들면 그 흔들리면 거기 있는 흔들리는 물이 가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물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데 그 움푹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게 그 옆으로 전달되고 해서 그 입자, 물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지만 진동은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퍼지는 현상. 우리 이걸 진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질은 그런 거 그때 진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은 평형 위치에서 진동을 하지만 그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과정. 우리 이거를 파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지? 여러분들과 나의 세대는 다른가?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안 봤나? 그런 거 안 봤어요? 막시무스 이런 거 안 봤어요?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글래디에이터가 황제의 모함을 받고 딱 죽어서 죽으면서 자기의 어릴 때 꿈이야. 꿈이 딱 상상이 드러나는데 앞에 널리 퍼진 밀밭이 있어. 밀밭의 저 끝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있어. 그 안에 밀밭에 보면 밀밭 바람이 부니까 밀밭이 이렇게 팔을 막 밀은 자기 주위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 파동의 모양,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쭉 전달되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보고서 야 멋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동이 전달되는 아주 좋은 예군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그런 다 파동은 뭐냐면 항상 뭐죠? 매질이 있어서 매질은 항상 평형 위치에서 자기 주위에서 진동을 하지만 그 진동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그게 바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학적인 파동. 아까 말한 물에서 돌을 튕기면 수면 파동이 쭉 전달되죠. 혹은 소리. 실제로 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 혹은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한쪽에서 계속 흔들면 그 파동이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2학기 때 후반부에 2학기 요맘때쯤 돼서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거. 우리 가시광선도 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2학기 말에 잠깐 배울 양자학에서 우리 작은 입자들을 다루는 파동도 역시 파동으로 보는 다음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이번 강의 시간에서 요 장에서는 요거 역학적 파동에 대해서 주로 공부할 거예요. 역학적 파동이라는 건 실제로 물리적인 매질 중에 물리적인 입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파동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로 파동, 세로 파동 두 개 섞여 있는 것도 있죠. 가로 파동이라는 게 뭐냐?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 탁 튕기면 조그만 게 이렇게 다 가죠. 이거 펄스라고 해요.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 번 진동을 하면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이 이렇게 가죠.
근데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죠. 근데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은 이쪽이야. 다시 말하면 매질에서 그 안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진동하는 방향이랑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일 때 이거를 가로 파동이라고 해요. 가로라고 하니까 좀 영어로는 transverse wave라고 해요. transverse가 이렇게 가로지른다는 뜻인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세로 파동은 영어로는 longitudinal wave라고 하는데 내가 사실 단어가 어려워서 이거 쓰질 않았는데 transverse wave고 이건 longitudinal wave인데 이건 뭐냐면 당연히 앞에 거를 짐작을 했으니 이번에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평행일 때예요. 언제 그러냐? 소리가 같은 게 그래요. 이거는 공기를 이렇게 피스톤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너무 유치한데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내가 파! 하면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이 됐죠. 압축이 되면 그 앞에 있는 공기는 약간 늘어나 있으니까 여기 압력이 작아. 그러니까 압력이 눌린 게 퍼지면서 이게 압력이 늘어나.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압력이 작아. 그러니까 압력의 진동이 그 공기 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세로 파동이에요. 두 개를 기술하는 파동에 대한 방정식은 똑같아요. 다만 매질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진동을 기술할 때는 한 위치에서 변위가 어떻게 되냐? 변위에 대한 시간의 함수를 봤죠. 우리 역시 앞으로 파동에서 볼 거는 뭐냐면 매질 안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 그 부분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의 위치, 시간, 변수가 두 개예요. 변수가 두 개 있으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진동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동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표현,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도 아까 진동을 났을 때 조화 진동, 하모닉 오실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조화 파동, 하모닉 웨이브. 하모닉이라는 게 뭔가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삼각함수로 나타나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를 x와 t에 의존하고 이렇게 사인 함수로 쓰겠다는 거예요. 헷갈리는데요. 왜 진동은 코사인으로 쓰고 이거는 사인으로 쓰세요? 그러게.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나도 헷갈리지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흔히 이렇게 써요. 진동은 그냥 코사인 이렇게 쓰고 이건 사인으로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인과 코사인은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뭘로 써도 상관이 없죠. 뭘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진동을 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나타내는 변이는 뭐냐면 우리 지금 가로 파동을 볼 거예요. 줄을 잡아당겼을 때 그 물리적인 파동에서 가로 파동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이 X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매질은 Y방향으로 진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매질의 그 부분에 X라는 위치에 있는 매질의 변위를 보고 싶어요. 변위, Y방향의 변위. 주어진 X의 위치에서 시간 T에서 매질의 Y방향의 변위. ym 곱하기 사인. 우리 아까 지난번에 진동을 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건 무지 복잡하지만 사인이면 역시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최대값이야. ym이 양수라고 하면.
음수라고 하면 절대값이. 요걸 그래서 우리가 역시 진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폭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kx-ωt. 이제부터 복잡해지죠. 그죠? 우리가 진동을 볼 때는 앞에 이게 없었어. 진동을 볼 때는 요 ωt만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두렵네. 그럼 어떡하죠? 원래 변수가 2개 있으면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보기 힘든 건 우리 싫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씩 보면 되죠. 어떻게 하나씩 보면 되는데, x를 고정시켜. 물론 요거는 요 사인 안에 있는 거 역시 이걸 위상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 x와 t에 의존하지만 뒤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위상상수라고 하죠. 보면 똑같아요. 위상상수를 지금 0으로 썼어요. x를 고정시켜. x를 고정시킨다는 게 뭐죠? 파동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요 위치에서 보고 싶어. x를 고정시켰어. 나 요걸 원점으로 잡을래. 그럼 x를 0으로 놓고 보면 되죠. 요 점에서 변이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사인으로 진동을 하죠. 단순조화 진동을 해요. x가 고정된 곳에서 매질은 단순조화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단순조화 진동을 하는 거를 여기다 이건가? 여기다 그려놨지. 시간, 당연히 이게 고정돼 있어 상수라고 하면 시간, x축은 시간, y. 뭐 대략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은 파이가 0일 때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인데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순 조화 운동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에 가장 짧은 시간 단위가 주기죠. 그 주기는 오메가 t니까 우리 앞에서 단순 조화 운동을 한 것처럼 각 진동수 2파이 나누기 t. 진동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는 우리 앞에 진동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죠? 이건 잘 알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건 뭐죠? x에 의존하는 거죠. x에 의존하는 거는 그럼 우리 아까 x를 고정해서 한 위치에서 매질의 변이를 봤다고 하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제 t를 고정시켜. t를 0이라고 해. 그때 x에 대해서 보는 거. 그게 뭔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찰칵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 사진을 찰칵 찍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전 공간에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x의 함수로 볼 수 있죠. 소위 t를 고정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 t의 스냅샷, 사진을 찍은 파동, 전 공간에 걸친 파동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파동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두 가지를 보는 게 헷갈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수선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